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증시도 그저 그랬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가장 난리가 난 종목은 HLB죠.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우회상장 미해당이니 그 다음에 우회상장 적격성을 심사한다니 난리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개인 주주들이 지금 패닉입니다. 우선 현재 외신부터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레코드 쿼터라고 합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체질이 변하고 있는 게 얘들이 탄소 중립 그런 혜택을 보고 있어서 좀 이익이 높았거든요. 그거에서 탈피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동차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지난번에 하락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걱정할 게 없는 종목이죠. 트럼프가 리턴했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뭘로? 소셜미디어랍니다. 페이스북이랑 트위터를 정지당했죠. 그때 정지당했는데 자기가 직접 이런 빅테크에게 질 수 없다 이러면서 지금 소셜미디어 기업을 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형님도 한번 발상이네요. 페이스북이랑 트위터가 약간 조정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탁이 살짝 낮게 열린다라는 거죠. 자비스 클레임이 기다리고 있다. 기술적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가 가을에 가을 첫 락다운을 했답니다. 러시아에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나 봅니다. 털끝만한 영향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에버그란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에버그란데가 뭐죠? 항대죠. 항대. 언제나 크다. 에버그란데인데요. 지금 디폴트 위기에 처했답니다. 금요일까지가 지급 기한인데요. 이자 지급 기한인데 얘들이 지금 자산을 매각하려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래서 이거 처리가 안 되면 디폴트다라는 겁니다. 디폴트가 되면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한순간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입니다. 미 ETF에 달궈진 비트코인 연내 1억 전망도 혹 10조? 근데 뒤에 보세요. 비덴트 주목. 저는 지금 경제면이 완전히 오염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그랬죠. 지금 비덴트라는 종목에서 분명히 이거는 돈을 주고 쓴 기사입니다.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제면 기사에 이렇게 종목을 대문짝만하게 비덴트가 업비트도 아니고 보면 해시태그도 다 달아놨습니다. 샵 비트코인, 샵 비덴트, 샵 비썸, 샵 비트코인 ETF 그냥 와서 다 클릭해라 이거죠. 참 잡상이 많아요. 일단 다 떠나서 비트코인은 지금 그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비웃는 거죠. 예.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현재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이제 슬슬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락할 때 많이 샀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예. 이주열 총재 미화 통화스와프 연장 협의 중 연준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통화스와프 연장을 하니 안 하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외환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죠. 근데 헝다 사태가 있어서 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안 해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랑 결이 다른 것도 있고요. 그거 외에 미국이 달러를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삼성 이름값이 1년 새 14.5조가 올랐다. 사상 최대 폭이다.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삼성 주가는 그렇진 않아요. 한마디로 현재는 기간 조정 중이고 곧 상승세로 돌아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공모가가 최상단 유력하답니다. 그 생각했던 그 주가보다 시가총액보다 절반 수준이라고 어제 기사가 났었죠. 그 와중에 기간 수요 예측을 해보니 최대 공모가 상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재밌겠네요. 카카오페이. 예, 일단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하나엔진 달고 현대중공업 발사대에서 희망 쏜 누리호. 오늘 누리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HLB 관련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습니다. 여기 잠깐 짚어보면 여러분 누리호 발사에서 실패, 성공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언론의 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현상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지금 누리호라고 검색해 보세요. 오늘 진짜 정말 다양한 수식어가 많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다, 실패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묘미죠. 예.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조리돌림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누리호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거는 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이런 거 할 때 등장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에 좀 투자를 하면 좋겠죠. 자, 오늘 기존 주택 판매 늘었죠. 주택 판매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제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조정을 보여도 단기간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좀 비판의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긴 뭐 지금 우리나라 그 주택 보유자가 60%, 무주택자가 40%죠. 그럼 40%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린다라고 해서 내려가면 참 제가 뭐 기도라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진 않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유가란다. 주택가, 유가도 올라가고 있죠. 자, 오늘 주제입니다. 보던 거 다 보고요. HLB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에 뭐 종목이 오르는 이유. 왜냐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화천기계를 여쭤봤어요. 화천기계는 또 제가 맛있게 다룬 종목이죠.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종목인데요. 지금 손댈 이유가 없죠. 자, 악재 호재는 이렇습니다. 지금 중국 헝다 파산 이슈가 갑자기 드러났죠. 악재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계 주요 증시의 15일간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조정받고 있죠. 중국 빼고요. 헝다가 망할 것 같으면 중국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을 겁니다. 뭐 속임수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래요. 현재는 망할 것 같지는 않다. 전반적으로 상승 이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만 좀 비리비리하죠. 왜냐면 유로스톡스는 지금 신고점을 뚫고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있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점을 뚫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상해종합도 15일 신고점을 뚫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코스피만 오늘 내일 하고 있다. 오늘일 것 같습니다. 내일은 아니겠죠. 한국 증시 흐름 오늘 보시면 정강후약이죠. 지금 계속 정강후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지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좀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증시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의 스탠스로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을 보시면 이게 되게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 갭 상승 이후에 분명히 지지하고 횡보, 최소 횡보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좀 약간 올라가는 모양새를 취했어요. 그럼 야, 이 현실주의자 너 틀렸네 라고 하신 분들 많았었겠지만 지금 다시 내려와서 횡보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나리오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감흥은 없습니다. 이 지지선을 잘 지켜주는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일랜드 갭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단, 이 아일랜드 갭을 침범하는 하락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완전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15금리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뭐 변함은 없고요. 살짝 꼬리를 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의미로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 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오면 15금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은행 간 달러를 빌릴 때 치는 금리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러를 빌리기 어려워진다는 거겠죠. 그 금리 올려도 빌려갈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무언가 유동성의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헝다 파산이랑 직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LB에 대해 좀 얘기해 볼게요. 갑자기 비상장 회사 FA를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HLB는 FA 인수로 현금 흐름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FA는 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HLB의 재무제표를 잠깐 볼게요. 자, 이건 HLB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수치죠. 일단 최근에 HLB가 급등했을 때 조정을 보일 것 같다라고 했다가 수명이 한 30년이 늘었습니다. 역시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지금 3년 연속 적자 우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얼굴 가리죠.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 퇴출 요건을 보면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 시 관리 종목입니다. 설마 그러면 관리 종목이 지정되나? 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하지만 관리 종목 지정 기준은 별도입니다. 별도고 이 FA를 인수함으로써 얘들의 영향을 주는 건 연결 재무제표예요. 별도 재무제표에 영향을 못 줍니다. 별도는 그 기업 자체만을 보는 거예요. 단 지주사는 제외죠. 그래서 뭐 관리 종목을 피하기 위해서 인수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겠죠. 지금 게시판 가면.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FA는 HLB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에나 영향을 주는 거지 별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데 현금 자판기가 될 수 있겠죠. 뭐 내부 거래로 좀 사준다거나 리보세란이 좀 사준다거나 모르겠습니다. 뭐 이 인수하는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겠죠.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고요. 얘들이 번 돈을 리보세라님의 뭐 임상이라던가 판매에 도움을 주는 돈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얘네 맨날 적자만 내고 있잖아요. 3개년 연속 적자잖아요. 저 한번 흑자 본 것도 진짜 기사회생한 겁니다. 무슨 돈으로 대체 이런 FA란 회사를 인수했을까요? 무슨 돈이긴요. 님들 돈이죠. 이 예전에 주주배정 우상증자 했던 기억나시죠? 이때 내역을 보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2,500억을 때렸습니다.
제3자 배정이나 전환사채 했을 때는 운영자금 때리더니 이때는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을 저렇게 많이 때렸어요. 예. 궁금하시겠지만 그건 여러분들 돈입니다. 자, HLB 이제 그건 그렇고 요즘에 한물간 진단키트 회사죠. FA를 보면 남윤재 대표가 2003년 세종시에 설립한 회사로 감염증 예방에 필수적인 체외 진단도구, 알코올 수압, 세정제, 동물의약 외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최근에 한물 갔죠, 진단키트. 지금 보시면 뭐 시장은 커진다고 합니다. 뭐 갑자기 시장이 확 줄어들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진단키트를 쓰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뭐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요. 근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다. 아니지만 H7은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인수를 했겠죠. 중간 결론을 내겠습니다. 일단 관리 종목 걱정해야 됩니다. 3개 연속 지금 적자 위기죠. 그러면 올해까지는 오케이. 그럼 내년부터는 진짜 HLB가 계속 시달릴 겁니다. 계속 시달릴 거예요. 이거는 내년에 한번 대보세요. HLB 관리 종목 우려에 있다라는 기사 계속 뜨면서 막 떡탁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결국엔 리보 세라닙으로 빠른 계산이 좀 필요하겠죠. 뭐 라이센스 아웃을 하든지 판매 수익을 계속 올리든지 좀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HLB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우회 상장 여부 및 요건 충족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거래 정지는 대체 왜 되고 정지는 왜 시킨 거야? 라고 하면 기준인 겁니다. 기준. 이게 보면 우회 상장이라고 하잖아요. 우회 상장 이거 작전주에서 많이 들어보신 겁니다. 정의를 잠깐 볼까요? 우회 상장. 자, 백도어 리스팅. 그게 영어야? 백도어. 예, 백도어 리스팅. 죄송합니다. 자, 비상장 법인이 상장 법인과의 합병 등을 통해 정상적인 신규 상장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실상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예전에는 바이오주들 우회 상장으로만 난리 쳤었어요. 또 우회 상장 타겟으로 한번 작전주 들어간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루미마이크로라는 종목입니다. 그게 지금 비보전 헬스케어로 바뀌어 있는데요. 최근에 뭐 오늘 내일 하죠. 종목이 오늘 내일 하는데 예전에 핫할 때는 굉장히 맛집이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FA를 상장시키려고 HLB를 페이퍼 컴퍼니로 쓴 건지 검토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거래 정지해서 뭐 너네 뭐 우회 상장, 야 너네 상패 막 이런 위험한 게 아니고요. 얘가 인수합병 한다고 하니까 너네 혹시 FA란 종목을 이런 정식적인 상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권시장에 넣으려고 HLB 너 이거 페이퍼 컴퍼니로 쓴 거 아니야? 이렇게 검토해 본 겁니다. 검토해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면. HLB 지금 다 한물간 이 진단키트 업체를 상장시키기 위해 지금 리보세라닙으로 거의 뭐 맛집처럼 꿀 빨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걸 페이퍼 컴퍼니로 덮는다.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뭐 거래 정지나 거래 재개는 주가에 악재로 끼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약간 당연한 것 같아요. 예전에 업체들을 살펴봐도 요런 우회 상장 검토 후에 거래 재개됐을 때 폭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사례들이 있잖아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막 감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주가 동향을 보겠습니다. 공매도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최근에 상승했을 때, 급등했을 때요. 공매도 쇼 커버링이 보이죠. 공매도량이 여기 음영인데요. 쭉 떨어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때랑 비슷하죠. 예. 쭉 떨어지면 상승하죠. 쭉 떨어지면 상승한 다음에 공매도량이 횡보를 합니다. 저 공매도량 횡보하면서 조정을 보일 것 같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얘들이 지금 어떻게 조정을 보이냐? 어디서 지금 반등했죠? 쭉 그어볼게요. 예. 의미가 있나요? 예, 의미가 있는 선이죠. 의미가 있는 선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완전 기술적 분석 놀이하고 있는 거죠. 자,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뭐 약간 주가가 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 봅니다. 단기간으로는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해서 겁을 집어먹어 있습니다. 근데 내일쯤 되면 사람들 알겠죠. 야 이거 악재 아니었네. 그럼 약간 상승할 수 있겠죠. 내일은 약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몰랐으면 오늘 완전 지금 잠도 안 오고 발도 못 뻗고 있겠죠. 야 이거 HB 망하는 거 아니야? 또 게시판 가면 또 선무당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이버 게시판 그 정신병자 가득한 곳에 가지 마시고 그냥 조금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떠나서 일단은 공매도 잔고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이 좀 계속 매수하고 있었죠. 예. 이런 거는 이 외국인이 진짜 외국인일지 몰라요. 이 전반적인 매매 동향의 흐름은 좀 판단하되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건 맹신해서 안 됩니다. 이건 맹신해서 안 돼요. 검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목이 오르는 이유, 화천기계입니다. 화천기계가 최근에 왜 올라요라고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코스피가 반등할 때 화천기계도 반등하고 있죠. 10% 넘게 올랐습니다. 얘를 이때 잡았으면 지금 10% 넘게 먹은 거예요. 그럼 화천기계라는 종목은 굉장히 효자 종목이죠. 그분한테는. 그 한 번에 10% 먹은 거 장난 아닙니다. 사람들이 맨날 상한가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마치 상한가가 아니면 돈을 못 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삼성전자도 반등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 파란색이 삼성전자입니다. 화천기계라는 종목은 이렇게나 큰 반등을 하냐라는 거죠. 그럼 돌아가 볼게요. 예전에 코로나 폭락 때 이렇게 폭락하고 상승할 때 화천기계는 그냥 하늘 위를 날아갔어요. 보이시죠? 이 상승폭이. 이때 누구인가 몇 번 했죠. 화천기계가 반등한 이유는 뭘까요? 공작기계 관련주, 서암기계공업, 화천기계. 근데 생각해보면 조국 관련주 아시는 분들은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였어요. 이 화천기계는. 조국 전 장관 관련주로 엮였었죠. 최근에 나름 애쓰고 있죠. 조국? 조국이 뭐여드래? 예. 하지만 또 다른 테마주로 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 테마주의 주기가 있잖아요. 이제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고개를 드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천기계라는 종목은 예전에 조국 전 장관 테마주였으니까 이제 다시 조국 전 장관의 이슈로 오를 일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죽은 종목인데 갑자기 또 뭔가 상승하기 시작할 거예요. 누구나 엮을 겁니다. 정치 테마주의 변신은 금방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상승할 때 에이 이거 언제적 조국 테마주인데 그걸 속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막 상승하고 있어요. 뭐 윤석열 후보, 뭐 홍준표 후보, 뭐 관련주, 뭐 대학 동문이야, 응? 대학 동문의 친구의 사촌의 할아버지인기라 뭐 이러면서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이 원숭이들의 동참해서 매수를 누르다가 물린다. 물린다.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결국엔 기술적 분석 및 매매 동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상승한 거는. 이런 종목들은 그 아까 차트를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할 때 더 크게 하락합니다. 하락할 때 더 크게 하락해요. 시장이 하락할 때 더 크게 하락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매수세는 원래 없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누가 조국 전 장관 테마주를 사겠습니까? 뭐 지금 윤석열 후보 관련주, 홍준표 후보 관련주, 이재명 지사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데 굳이 정치 테마주를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화천기계를 살 리는 없겠죠. 하지만 뭐 씨앗을 뿌리겠다라고 하면서 분할 매수하는 분들은 계시겠죠. 그런 분들만 이런 10%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거고 다른 분들은 뭐 신내림이 있지 않은 이상 여기서 수익을 보기 힘들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승의 이유는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미증시도 혼조세죠. 혼조세입니다. 다우존스 좀 떨어지고 있고요. 나스닥은 좀 오르고 있죠. 테슬라 분위기 좋겠죠. 예, 테슬라 분위기 좋을 겁니다. 비트코인도 오르고 테슬라 실적도 좋아지고. 근데 뭐 단기간에 조정 보일 수 있겠죠. 단기간에 조정 보일 수 있겠지만 600불 정도 할 때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얘는 추세 타고 갈 거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했던 게 뭐 제가 테슬라를 잘 알아서가 아니고 테슬라는 어찌되었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원자재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헝다에 대한 이슈라고 얘기는 합니다. 표면적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상승에 대한 피로도입니다. 상승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파는 사람만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기술적 분석상. 그래서 이런 헝다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매수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파는 사람은 일정한데 매수가 더 줄어들어서 확실히 떨어지는 거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수요가 주는 거잖아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이치로 움직이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또 댓글을 한번 쭉 봤습니다. 예. 요즘에는 좀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판적인 의견 주시는 분들 정말 환영입니다. 예. 서로 얘기를 하면서 또 지식도 쌓고 논리력도 강화되는 거죠. 근데 좀 맹목적인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뭐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 뭐 뭐랄까 안티도 팬이라고 막 이래 그렇진 않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건강한 의견도 주셔서 제가 방송을 좀 피곤하고 힘들게 하지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